가족은 건들지 말라. 이름만 들면 금방 알 수 있는 유명 가수가 한 말입니다. 탤런트 견미리 씨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견미리 씨의 남편, 현재 남편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 중에 있었는데요. 바로 엊그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그 견미리 씨의 사위가 되는 가수 이승기 씨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근데 저 초등학교 친구 저 민승이라고 몇 전에 우리 집 자기 돈 내주자 어이구 인간아.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자, 지금부터는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무죄 네. 됐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보타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2014년 말에 이 회사 주식은 주당 4,000원이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2015년 3월에 그 견미리 씨의 남편 말고 또 공동대표인 B 씨하고 견미리 씨가 6억 원씩 신주 발행을 해서 그걸 취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8,000원으로 오릅니다. 아. 그러니까 2배가 올랐죠. 네. 그리고 나서 또 그해 12월에 견미리 씨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동대표였던 B 씨가 15억씩 투자해서 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네. 그걸로 결국 나중에 주가는 거의 14,000 얼마까지 올라갔었고요. 아, 4,000원에서 14,000원이면은 3배, 4배쯤 4배가 올랐군요. 됐죠. 네. 그리고 2018년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아, 상장 폐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유상증자 받은 주식을 되팔아서 한 23억 7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 이게 그 사건의 요지인데 네. 일단 그 항소심에서는 실제로 신주 발행하고 전환사채도 발행한 게 맞기 때문에 네.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왔던 건데 네. 대법원에서는 자기 돈으로 샀는지 네. 돈을 빌려서 샀는지는 투자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빌려서 산 것도 그게 산 거죠. 자기가 네. 나중에 책임져야 될 돈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많이- 그걸 구분을 합니까? 이제 그 항소심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논거로 무죄가 나왔던 건데 네. 대법원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공시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좋은 공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죠. 근데 주식을 거기 매입을 하죠. 핵심 뭐 오너하고 특수관계인이 있다든지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은 오너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 회사의 미래를 밝게 보고 투자를 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정보가 가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전에 계속 적자가 났던 회사거든요. 아, 네. 그런데 여기에 일단은 뭐 대주주 그다음에 회사에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더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구나 아, 예. 생각을 할 텐데 자기 돈이 아니라 돈을 빌려와서 끌어와서 썼다면 네. 그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투자가 안 된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걸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한다에 대해서는 이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공시를 할 때 그 돈이 순수한 자기 돈인지 네. 빌린 돈인지 네. 적시를 해야 된다. 네, 자기 자본인지 아니면 빌려서 한 것이 적실하지 않으면 네. 그건 투자자에게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판단인 겁니다. 네. 자, 장인주 변호사께요. 그런데 견미리 씨는 이제 여기에 재판에 유죄 판단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뭐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백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식과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람 중에 하나가 견미리 씨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허위로 공시됐다라는 것이고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닌데 빌려가지고 이제 취득했던 부분들을 마치 자기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고 네. 그로 인해서 책임 경영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외관을 형성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판결문에 드러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기환송돼서 다시 항소심에서 판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견미리 씨의 관여 정도를 어느 정도로 다시 적시하게 될지까지도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가수 이승기 씨 아세요? 젊은 가수인데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최근에는 뭐 기획사하고 뭐 이런저런 다툼이 있어가지고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근데 이 이승기 씨가요, 이 견미리 씨의 사위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에 이승기 씨가 이제 입장문을 냈다는데 그 입장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이제 결혼 전후로는 이거 사실 이 처가의 주가 조작 사건은 다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오보라고요? 했었는데 아, 네. 대법원 판단이 나오고 이제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본인과는 어찌 보면 무관한 결혼 전에 본인과 예.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2014년 15년에 있었던 일이고 네. 그리고 가족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입장문이 나온 건데 정말 자체는 맞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많은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가족은 아, 본인 가족은 소중한데 피해자 가족은 소중하지 않느냐. 아까 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 회사의 주식은 2018년에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네. 근데 이 피해자들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본인 가족만 중요한 것이냐. 하. 이런 류의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승기 씨는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억울한 측면도 굉장히 많겠지만 네. 일단은 이제 본인이 저 지방과 함께해서 가족이 된 이상 발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승기 씨가 이 사건에 관련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승기 씨에게 비난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이승기 씨는 결혼 무렵에 또 자기가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이다 보니까 입장문을 내서 처가 쪽을 아주 두둔하고 이제 이 보도 내용이 다 오보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또 항소심이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놨다가 대법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지니까 이제 이승기 씨 입장이 사위로서 참 입장이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